출석 그리고 아직 정식으로 판단했을 때 세 분을 선정했고요. 그분은 15분씩 방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만 원장님의 내려올 플라트를 이용한 부치부 수업이라는 주제로 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는 그동안 부치부의 소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기는 이 내용입니다. 저는 운동부 부강역에서 운동식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장님과 또 우리 이정태 교수님 또 발표하기 위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티클 리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주가 2012년에 다음 병치에 두 개의 내로운 임플란트를 33명의 환자에게 96개의 임플란트를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곤잘레스는 2021년도에 총 1245개의 내로 다이어트 임플란트를 시행했으며 36개를 활용을 했습니다. 86.8%의 성공률을 보이고 마젤라 분수는 0.81mm로 미약했다는 가자리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크리스탈 레벨 층지가 내로 임플란트와 스탠다드 임플란트 두 개의 임플란트를 비교해서 내로 임플란트가 크리스탈 폼레벨 층지가 아주 적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프랙처 레이스턴트의 파넬의 수양성이 25%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치과에서 윙 임플란트를 2014년부터 21년까지 8년간 8,733개의 내로 임플란트를 수립했으며 1,532개는 로볼라에 1,159개는 오토볼라에 9,000개 한 2,700개 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속옷을 포함해서 대구시부에 총 5,555개의 임플란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트랙션도 없었고 윙 임플란트는 저항성이 있어서 구치부에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 윙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프레임시 레포트인데요. 시간 관계상 빨간 것이 강조적인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스타디를 보면 와이드 임플란트가 마지날 보호 뉴스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프레임시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로로 가는 것이 좋다고 프레임시로 말합니다. 저도 프레임시 논문의 레포트에 동의를 합니다. 오버로딩을 피하기겠지만 부득이하게 오버로딩을 가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버로딩은 오세로 인테그레이션의 페이지, 수프로 노즐, 수프로의 파절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부치부에 오버로딩이 됐을 때 프랙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프랙처가 가진 부분이고요. 오버로딩이 됐을 때 다양하게 프랙처적인 임플란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절 방지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임플란트 파절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교합력을 피하고 또 척박력을 피하고 그리고 조기 접촉을 제거하고 넓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그리고 강도한 프로세를 사용하면 임플란트 프랙처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저는 임플란트의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날개형 임플란트를 구성하고 또 파절 관리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구조 변경의 의미는 임플란트 주변의 골령성을 도와주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생물학적인 폭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임플란트 주위에 연두직의 부착 공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설을 정리하고 날개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주변에 가해지는 능력의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능력이 한 곳에 집중된 것을 막아주자는 것입니다. 저희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를 구조를 변경해서 임플란트 파괴 중이라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스트레스에 대한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맥시멈 스트레스는 힘이 한 군데에 집중되는 것인데 제일 큰 힘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날개가 없는 임플란트는 맥시멈 스트레스가 23뉴턴이었고 날개가 있는 임플란트는 21뉴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없는 임플란트보다 날개가 달린 임플란트가 맥시멈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분산하고 능력을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줘서 스트레스가 적어진다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 분석이 나오는데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외에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만 자료는 한인대에서 저와 같이 스타일을 했던 연구를 했던 프로 담당했던 최종훈 교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개발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일본 축구바에서 3년간 클리니컬 데이터로 임플란트 안정성에 대하여 포스터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로 임플란트를 이용한 구치부 수분인데요. 치료기간은 2013년 1월 5일부터 2016년 8월 4일까지 아멜로블라스토마 공소를 제거한 후에 재생된 치료에 시행된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26세 남자 환자였고요. CC는 37번, 38번에 모빌리티가 있었고 또 레퍼토 포스테리오 맨디블라 부위에 수혈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환자가 전기 때문에 치료도 그리고 치료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초기 환자 사진입니다. 2013년도 1월 5일에 저희 집에 갔을 때 37번과 8번의 안에 보면 커다란 동공이 있습니다. 아말로블라스토마를 1년 넘게 미수비알레이션 기법으로 치료를 하고 사이즈를 줄여서 마지막 남은 종소를 진행하고 리퍼를 받아서 임플란트 할 수 있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진단 및 치료 계획은 하악불의 지정 반경으로 진행하고 강동 성식병원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강동 성식병원에서 진단한 것을 유니시스틱 아멜로블라스토마로 진단을 했습니다. 치료 계획은 환자의 나이와 아멜로블라스토마의 타입을 고려해서 면립을 리섹션 대신에 마스큐레이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병소체가 과정은 38번, 37번을 발치하고 병소의 상부에 특별 장치를 만들어줘서 병소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약 2년간의 치료를 했고요. 병소가 완전히 신생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31일 병치과에 내용을 했습니다. 병소가 재원이 8만 원. 아멜라블라스토마 했던 후에 지금 이분들이 저희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4일 임플란트 승인인데 이 한총에 8mm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를 제가 승인을 하면서 고려사항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환자가 과연 사진상으로 보험이 다 참여 같은데 또 신생물이 진짜 잘 발생이 됐을까? 또 아멜로블라스토마의 재발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즈물의 폭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선택은 어떻게 할까? 시즈물 중에서는 저는 가는 기능의 임플란트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가는 직경의 임플란트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즈물 등대술을 하기에는 신생물 상태가 불분명했고 또 윙타입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로 임플란트를 선택되었습니다. 최종 구출로는
진입 4개월 후에 2015년 6월 10일 날 메디 센트럴에 들어가는데요. 8월 8일 날 최종 고침을 하고 2020년 1월 30일까지 팔로우를 했습니다. 지금 한 4년 팔로우를 보냈는데요. 제 친구 아들인데 세종시에서 7급 공무원의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 올라와라. 그래서 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멜로플라스마를 치료를 하고 지금 임상치료를 했습니다. 고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를 2020년 1월 30일 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멜로플라스마 초생 보호소부터 우주 제거 후에 임플란트 시기로 또 25철 최종 고철 5년 후에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보온 임플란트 또 많이 사고 보온 사진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로 임플란트들로 날개형 네로 임플란트를 저희 치과에서 2019년 8월 4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5,422명의 환자에서 17,000개를 신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네로 다이아베이거를 임플란트를 8,733개, 52.3%, 거의 50% 이상을 네로 임플란트를 신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세 여자 환자분께서 36과 38에 페인과 모빌리티가 있어서 39를 발생하고 임플란트를 진입을 했습니다. 3년을 발효되고요. 제네랄리드 크로닉 페리오돈타이티스는 스테이지가 3였고 그레이드는 A였습니다. 보온 상태는 조금 안 좋았지만 그러나 치료 상태는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18년 2월 23일에 37번과 8번을 발생했고 3월 15일 날 임플란트로 네로 임플란트를 진입하고 10월 16일 날 고철을 발생하고 한 3년 후에 21년도에 8번을 했는데 보온 규칙도 디펙트가 거기에 자체적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를 더 보겠습니다. 51세 여자 환자로요. 35만의 모빌리티가 페인이 있어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진입을 했습니다. 팔로우는 4년 하겠습니다. 제네랄리드 크로닉 페리오돈타이티스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스테이지 4, 그레이드 C로 보온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로 임플란트를 3.5를 8mm와 10mm를 단독으로 구치부에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로 임플란트 랭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의 8mm를 2,270mm, 또 3.5의 10mm를 3,584, 등등해서 8,733개를 신입을 했습니다. 8mm와 10mm 비교적 짧고 또 네로우한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사용을 잘하고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로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는 치료의 흡수를 적게 하는데 유리한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임플란트의 파열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서 구치부에 사용하는 것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는 파열에 대한 저항성이 커서 구치부에 사용하는 걸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